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하마의 땀은 핑크색이다 등의 다양한 짧은 잡지식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든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뜨거운 태양의 중심보다도 핵폭발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뜨거울 테니까요. 제 마음처럼요. 2012년 8월 13일 빅뱅을 재현하기 위한 기구인 대형 강입자 중돌기에서 무려 5조 켈빈 온도까지의 온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얼마나 뜨거운 온도냐면 가장 뜨거운 것 하면 떠오르는 태양에서도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의 중심이 약 1500만 켈빈 온도 정도거든요. LHC에서의 실험은 태양의 중심보다도 약 25만 배 이상 뜨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성자 빔이 빛의 속도로 양성자를 가속하면 원자 핵이 이루는 강입자인 양성자가 27km 길이의 가속기 안을 1초 동안 11,1245번 돌게 되면서 5조 켈빈 온도의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죠.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요. 아무튼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입을 모아 빅뱅을 재현하기 위해 만든 LHC였다라고 말해주자고요. 무려 5조도에 이른 실험이 있었다고. 두 번째 지식, 우산 손잡이가 구부러진 이유. 우산을 보시면 일명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가 있어 우산을 들고 다니기에 굉장히 용이하며 안 쓸 땐 팔에 우산을 걸쳐 편의성을 높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손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우산 손잡이가 처음 개발된 이유가 하인이 귀족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산을 비스듬히 잡을 때 평평했던 손잡이는 하인의 손목에 부담이 갔고 부담이 덜하도록 만든 우산 손잡이가 J자형 손잡이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지식, 경남 진주의 언니. 경남 진주에서 언니나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응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남녀 구별 없이 동성애 손윗 형제를 형이라고 불렀고 진주 지역에서는 이 말이 형아, 흥아, 응가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응가라는 말은 형이나 언니를 지칭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변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고 해요. 이를 구분짓는 방법은 아기의 변, 응가는 응가, 소리의 높낮이가 같고 언니의 응가는 응가로 응자의 높은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제가 잘 표현한 게 맞겠죠? 아무튼 언니를 응가라고 부른다는 점 참 신기합니다요. 네 번째 지식,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꿀팁. 만약 아이가 길을 잃었고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봇대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각 전봇대에는 성인 눈높이에 고유의 전주번호 표찰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쓰여진 8자리 숫자와 영어만 있다면 이 전봇대의 위치를 알 수 있죠. 이 번호가 배정받는 원리를 가볍게 알아보자면 전국을 가로, 세로 2km 격자로 나눈 후 부여한 X축, Y축 번호가 0318 최초 4자리 번호이고 이 섹터를 가로, 세로 500m로 16등분하여 각각의 알파벳 순으로 부여한 것이 중간의 영어. 이런 원리가 뒤쪽까지 이어져 범위를 줄인 것이 전봇대에 적혀있는 8자리 글자이죠. 물론 일반인들이 이 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봇대에 쓰인 글자들만 있다면 경찰이나 119에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지식, 평생 동안 자는 시간. 여러분, 평생 동안 잠을 자면서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게요?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려 26년이나 잠을 자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잠에 들기 위해 드는 시간이 무려 7년이나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침대에 있는 시간만 33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알아주는 슈퍼 잠만 보니까 한 40년 정도 침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평생의 반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인가? 좋은데? 여섯 번째 지식, 샴푸라는 단어. 머리를 감을 때 쓰는 계면활성제 샴푸. 이 샴푸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잘 빠진 영단어 느낌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샴푸라는 단어가 인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1762년 힌디어인 샴포로부터 나온 단어이죠. 샴푸뿐만 아니라 파자마 등의 영단어 역시 인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린 항상 똑똑해 보이고 세련된 것을 떠올리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을 떠올리지만 사실 아시아권에서 기원된 단어들 그리고 기원된 문화들 역시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군요. 일곱 번째 지식, 강아지는 혀를 안 씹을까? 사람들을 보면 혀를 내밀지도 않는데 혀를 씹어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개 아프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자기 혀를 씹고 고통받는 모습은 보기 드물죠. 혓바닥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강아지는 자신의 혀를 안 씹을까요? 당연하게도 강아지 역시 혀를 씹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죠. 하지만 강아지가 얕게 자신의 혀를 물었을 경우 주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해요. 피가 나지 않는 이상이요. 개가 혀를 물더라도 오랫동안 낑낑대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도 혓바닥은 혈액 공급이 우수하기 때문에 혀 부상이 빠르게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아지 역시 혀를 씹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이런 거 보면 항상 관심 있게 강아지를 봐줘야 할 것 같다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번째 지식, 대머리도 비듬이 나는가? 비듬은 보통 머리카락에 잔류하고 나죠. 근데 머리카락이 한 올 없는 대머리한테도 비듬이 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머리 역시 비듬이 있습니다. 비듬이란 두피에서 각질 세포들이 탈락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생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리에 잔류하지 않고 금방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비듬이 없어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역시 일상 속에서도 참 재미있는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 처음부터 궁금하진 않은데 듣고 보면 궁금한 이야기들,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제보 메일은 chamallam1gmail.com입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주의 깊게 보고 최대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세게 사랑해요. 뿅.